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아침부터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그 폭염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선해지면 더위는 이제 한풀 꺾이겠지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또 기온차가 심하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환절기에는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감기 예방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즉 그 목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도 감기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체온이 무려 그 3도나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목에 뭘 두르면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환절기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목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을 따뜻하게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관지가요, 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기관지가 이게 한번 뜨거운 그 열에 데이잖아요. 그러면 좀처럼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원한 것도 좋지만 뜨거운 것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아주 뜨거운 건 좀 식혀서 이렇게 약간 그 아주 뜨거울 때를 피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는데, 너무 뜨거운 것은 또 건강에 좋지 않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체온 조절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목은 우리 그 뇌하고 이렇게 연결된 혈관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차가우면 그 혈관들이 수축을 해서 그 우리 뇌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절기에 또 그 뇌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목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감기는 물론이고 그 뇌 질환에도 아주 그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환절기에 특히 이 목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좀 멋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머플러 하나 정도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머플러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좀 기왕이면 좀 그 고급스럽고 멋진 걸로 하나씩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인생 여행길 그 7번째 시간으로 경호편이거든요. 경호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간 경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하니까 갑자기 이 뇌리를 스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야말로 연일 그 금값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금 한 돈에, 한 돈,
10돈도 아니고 한 돈에 무려 48만 5천 원이더라고요.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은 금한 돈에 48만 5천 원, 거의 50만 원 돈인데, 글쎄요, 금 좀 사놓을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앞으로도 금이 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아주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금을 사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즘에 금값인 게 또 하나 있죠. 다른 게 아닌 우리 이 먹거리하고 직접 연결이 된 배추값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시장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배추값이 금값인 것 같습니다. 우리야 순금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능력이 없으면 안 사도 되지만, 배추는 어때요? 당장 우리 먹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김장철도 다가오는데 또 걱정이 많습니다. 좌우지간 빨리 이렇게 좀 안정이 돼서 우리가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배추값이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꾸 날씨도 스산한데 자꾸 이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일간 경금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는 경금, 대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금 대살이다. 살기가 크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큰 칼이나 도끼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살기를 띠는데 그 살기가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큰 나무를 도끼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강건함을 뜻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경금을 갖다가 숙살지기라고도 하죠. 숙살지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식물로 말하면 봄에 식물이 싹이 터서 여름에 이제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 부성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결실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초목들은 어때요? 가을이 되면 이제 시들시들 이렇게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왕성한 초목들이 이 가을이 되면 시들시들 말라 죽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을 되면 우리 갈대 구경하러 많이 다니죠. 그것도 어떤 숙살지기 기운이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초목들이 이제 이렇게 쌀쌀한 기운으로 해서 말라 죽는 것을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기를 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행상으로 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종역성이라고 하죠. 종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한다는 뜻이겠죠. 바뀐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공되지 않는 원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원석을 그대로 놔두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석을 우리가 그 원석을 다시 재련해서 칼이나 도끼로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가공해서 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종역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고, 그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재련해서 가공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 생활에 쓰이는 도구로 이렇게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쓸모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원석 그대로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음양 오행 중에 금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원칙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 원칙을 그 계속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주위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그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상으로는 우리가 의에 해당되죠. 의.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5가지 덕목 중에서 인, 이, 예, 지, 신, 이 5가지 중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에 해당된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리죠, 의리. 그래서 이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명예, 의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 일간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사람을 사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끝까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친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무뚝뚝해 보였죠. 일단은 한번 사귀면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금의 직업으로는 명예와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군인이나 경찰이나 법관이나 이렇게 사법계통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의학계통, 뭐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상으로는 원석이라고 했죠. 원석. 그래서 금 하면은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원석, 큰 바위, 큰 철강석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떤 불로 인해서 이렇게 재련돼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역성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석 자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의외로 또 의리도 지금 좀 무모한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산명통에 의하면 이제 경금을 갖다가 그 매, 날아다니는 매 아시죠? 매라고 다는데, 매가 여러분 사냥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쫙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먹잇감이 포착이 되면 어때요? 순식간에 가서
덮치잖아요. 아주 좀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가서 꽉 덮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뛰어내리면 내 머리가 깨질 걸 알면서도 어쩔 때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그런 무모한 성향을 갖고 있다.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순수함이고요. 좀 이렇게 우리가 나쁜 표현을 하면 무모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경금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경금은 명예, 의리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명예. 그래서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명예, 체면, 의리 이런 것들이 대명사다. 그래서 그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빌려간 돈은 안 갚아도 되지만 만약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석 그 자체는 어때요? 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 좀 의외죠. 그래서 경금일관들이 이 좀 무뚝뚝해 보여도요, 의외로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아주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금을 우리가 이제 그 순수한 색깔로 따지면 백색이라고 그러죠. 금이 원래 그래서 백색을 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순수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색깔도 그 금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우리가 금 하면은 늘 그 보석만 생각해 가지고 황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음양 오행상으로 금이라고 하는 건 백색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의외로 이 금일관들이 이 가만히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수수하고요, 또 그 감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그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눈물도 의외로 많이 흘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과단성, 결단력이죠. 그러니까 과단성이 있고, 과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고 맺는 게 정확하다는 것이요. 과단성, 그 다음에 추진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고 미적미적 거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끊고 맺는 게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굳이 금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죠.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뭐 원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원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거는 원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명예와 의리를 중요시한다. 두 번째, 순수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세 번째, 결단력, 그 다음에 추진력이 아주 대단하다. 네 번째는 좀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게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간 경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경호 일주,
백마탄 왕자지요. 이 경호 일주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말띠라고, 경호가 원래 금이 흰색이고 오가 말이기 때문에 원래 경호생이 백말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백말띠를 아주 팔자가 세다고 해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시집 가는데도 그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백말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왜 그랬는지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